평생 버렸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온 한 노모는 어느 날 TV 뉴스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다. 유기된 줄로만 알았던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거리 앞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혈연보다 무거운 진실, 그리고 조용한 반전에 대한 기록이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의 여인은 오전 복지관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TV에서는 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바둑 이야기나 점심 메뉴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는 쪽으로 시선만 두고 있었죠. 뉴스 화면이 바뀌며 한 중년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기업 행사장에서 취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자수성가 사회적 기업 대표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여인의 시선이 화면에 멈췄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의 눈매와 입술선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뉴스는 남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짧게 다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출생 연도와 출생 지역이 화면 하단에 잠깐 표시되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여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시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인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뉴스 속 남성은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보다도 말하는 동안 보이는 얼굴의 각도와 미세한 표정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그 얼굴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직원은 무슨 일인가 싶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다시 TV로 돌아갔습니다. 채널은 바뀌지 않았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화면에는 다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을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인도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번 TV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이미 화면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낡은 병원 복도, 차가운 공기, 그리고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신발을 벗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아래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여는데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었던 자신의 모습과 갓난아이의 작은 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위에 떨어진 손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뉴스 속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닫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여인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오래전 아이를 맡겼던 아동보호시설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기억 속에서는 낡고 회색빛이던 건물이었지만 지금 보이는 시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주소는 분명히 같은 곳이었어요. 여인은 잠시 입구 앞에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기록은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외부 열람은 어렵습니다. 직원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인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들이었지만 날짜와 도장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 서류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은 상급자를 불러오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인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보호 아동들의 그림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들 앞에서 여인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며 여인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말을 잇는 동안 목이 잠시 매는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책임자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여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당장 답을 듣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책임자는 오래된 자료는 별도 보관 창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인은 연락처를 남기고 시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오전 햇빛이 생각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시설 근처에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골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무심코 골목 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은 발에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혼자 가게를 지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음료를 주문한 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거 이 근처에 아이들이 많이 다녔는지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죠. 노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기억은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시설 앞에서 혼자 서 있던 아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여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인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던 날의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맑은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분식집을 나서며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인은 다시 가방을 꽉 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남성은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대형 현수막에는 그의 회사 이름과 행사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익숙한 절차처럼 행사 동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그는 재킷을 정리하며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회사의 신규 사업 발표와 함께 언론 공개 일정이 포함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비슷한 자리를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차분하게 설명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전달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질문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뒤 그는 별도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사업 이야기 외에도 그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정도의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기사 댓글과 문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비서는 최근 들어 과거와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출생 기록이나 보호시설 관련 질문이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회사로 돌아온 남성은 개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과 관련된 몇 안 되는 기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에는 자신이 보호시설을 거쳐 성장했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동안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이라는 단어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메모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변경이라는 표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미묘하게 어긋나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록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의 경로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파일을 다시 덮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는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각자의 사정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자 천천히 창구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여인의 요청 내용을 듣고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출생 기록과 당시 보호 관련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부 연도의 기록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여인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려 했습니다. 직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추가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센터를 나선 여인은 한동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정리했고 누군가는 접근하지 못하게 해두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인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남성은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 머물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같은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어머니의 전화기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동보호시설 책임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거 기록 일부가 확인되었고 직접 와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차림은 최대한 단정하게 고르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책임자는 작은 회의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서류를 열기 전 오래된 기록이라 일부가 누락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아이의 이름과 출생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경로를 나타내는 간단한 표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한 줄의 메모에 멈췄습니다. 보호자 변경 후 인계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당시 아이가 다른 보호자에게 잠시 맡겨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입양 절차는 아니었고 보호 목적의 인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보호자의 이름은 흔한 성씨와 이니셜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표기를 보는 순간 오래된 얼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인물은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나섰던 친척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아이를 잠시 데려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어머니는 곧바로 그 친척의 옛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에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의 현재 거주지를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이웃 주민 한 사람이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과거 그 집에 아이가 잠시 머물렀다는 기억을 전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던 기간은 길지 않았고 어느 날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조각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마다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남성은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과거 기록 열람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청자는 노년의 여성으로 보호자였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성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무팀의 공식 절차 외 접촉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몇 문장은 그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6이라는 표현 대신 보호자 변경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행정 처리 과정과 기록, 누락 사유를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판단은 점점 개인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 속에서 이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봉투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사무실에는 늦은 오후에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서류 더미 위로 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법무팀에서 보내온 추가 자료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손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느려져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과거 보호 기록과 행정 처리 과정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호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임시 인계가 자주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사가 충분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문장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이야기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접견 요청이 하나 더 들어왔다는 보고였습니다. 요청자는 며칠 전과 같은 인물로 서면 전달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시설 기록, 인계 메모, 그리고 당시 날짜가 찍힌 행정 문서였습니다. 서류의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보관해 온 자료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성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6이라는 단어보다 보호자 부재로 인한 임시조치라는 표현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그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끝부분에는 보호자 서명이 누락된 사실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모두 확인한 뒤 봉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비서에게는 추가 접촉은 보류하겠다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식사 후 아내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성에게 서류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성은 과거 기록과 관련된 자료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만으로도 상황의 무게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가정에 미칠 영향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더 묻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정리해둔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보내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은 그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를 향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성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외부 일정도 차질 없이 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재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는 봉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꺼내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회 회의가 열린 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사생활 이슈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대표의 과거를 캐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임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이미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성은 회의 내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스스로를 버려진 아이로 규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정의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삶을 밀어붙이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추가로 보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과거 행정 처리 과정에서 보호자 의사 확인이 생략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성은 메일을 끝까지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먼 길을 선택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시설의 긴 복도와 낯선 어른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돌아오자 책을 덮고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과거와 관련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쌓아온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안정된 일상, 그리고 남성이 감당해 온 책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불필요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는 남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선뜻 동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는 혼자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전달되지 않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보내면 아들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계속 멈춰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우체국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한계를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남성과 어머니의 시간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삶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른 아침 회사로 향하지 않고 서재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출근길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서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류에는 보호시설 기록, 임시 인계 문서, 그리고 행정처리 메모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각 문서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담고 있었지만 서로 이어붙이자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어른들의 판단과 행정 편의가 깊게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법무팀과 별도로 외부 기록 전문 기관의 자료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기관은 과거 보호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며 보호자, 의사 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기록은 그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제도의 한계로 설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남성은 결과 보고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유기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고 살아온 분노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보가 모였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회사 차원의 결정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개인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남성은 새로운 사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 개선과 보호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제도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과거를 들추려던 관심은 점차 사회적 의제로 이동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다시 기업 대표로서의 역할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의도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머니는 복지관 TV를 통해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차분한 얼굴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뉴스에서 보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표 내용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에 안도와 허전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는 더 이상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제자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이불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닌 쉽게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결론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특별한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다시 정해진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집 근처 복지관으로 향했고 봉사 일정에 맞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지관 한쪽 책장 아래에는 작은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안에 개인 물품을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수납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더 이상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TV 뉴스에서 남성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 소식이나 아동보호 정책 논의 속에서 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채널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친 뒤 동네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듣는 쪽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면 창가에 잠시 서 있곤 했습니다. 바깥 풍경은 늘 같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곁에 있지는 않아도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남성의 삶도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획했던 보호아동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는 여전히 냉정하고 차분한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과거는 더 이상 언론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평범한 가장의 역할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살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이전보다 잦아졌습니다. 그는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한켠에는 아직 그 봉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깊이 숨겨두지는 않았지만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봉투는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표시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금의 삶을 흔들지 않겠다는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가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설의 복도와 창문, 그리고 스쳐 지나간 어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분노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수 있는 과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남성은 서로를 직접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상대가 어디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각자의 삶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남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을 걸었습니다. 혈연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끝을 향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아이는 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 역시 이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